여의도 토픽 시간입니다. 앞서 투자해mek 보니까 역시 코스닥 시장의 시장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가는 업종과 종목이 간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선택도 코스닥 시장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부 전문가들 코스닥 시장 자체적인 건강함보다는 대형주랑 유가증권 시장의 힘이 조금 빠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안으로서의 성격의 코스닥 시장이 여전히 짙다. 자체적인 밸류에이션보다는 대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목소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어느 쪽의 힘이 조금 더 커질지는 저울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같은 고민들을 증권사들 실제 종목 선택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종목이 맞을지, 낙폭과대 대형주일지 아니면 잘 가고 있는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일지 그 선택 답안 여의도 토픽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신규 추천 종목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오늘 증권사 신규 추천 종목입니다. 삼성증권이 SBS를 신규 추천했습니다. 의무 재송신 대상이 확대되고 수신료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며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모든 유료 방송 사업자에게 재송신료를 받는 구조로 수익 개선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가 세 종목을 추천했는데요. 먼저 롯데쇼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 백화점 부분의 실적 개선과 할인점 부분의 규제에 대한 기저효과로 매출 증가가 전망된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인수한 하이마트의 연결 실적이 올해 반영되며 이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가시화되는 해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파워로직스도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가 기대되는 데다 고화소 카메라 모듈의 공급 증가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2차 전지 배터리 보호 회로 부분에서는 글로벌 1위 업체인 만큼 삼성 SDI나 LG화학에 대한 매출도 안정적이라고 신한금융투자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휴비치도 신한금융투자의 신규 추천 종목입니다. 2007년 중국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이후 매년 20% 이상의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또 안과용 진단기기나 광학 현미경 등의 분야로 진출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도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한양증권 신규 추천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기와 현대그린푸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기 살펴볼까요? 올 1분기 실적이 비수기에도 양호했죠. 2분기부터도 갤럭시 S4의 본격 양상으로 실적 상승이 기대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로의 매출 확대 전략도 진행 중인 만큼 중장기적인 접근도 가능하다고 한양증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그린푸드인데요. 꾸준한 성장이 기대된다. 특히 2분기가 최대 성수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의 영업 확대로 전 사업부에서 고른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유통 부분의 수익성 하락도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딱 모아지죠. IT랑 유통업종으로 조금 압축되는 듯 싶습니다. 특히 삼성전기 최근 시장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1분기 실적 잘 나왔고요. 실적 발표 이후 나온 증권사들 코멘트 보면은 2분기 기대감이 월등히 높습니다. 서프라이즈급의 실적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평가 나오면서 대형 IT주 가운데 최근 가장 선전하고 있고 주목도 많이 받고 있는 듯 싶습니다. 연중 최고치가 10만 2천 원 정도였어요. 1월 달에 기록을 했는데 거의 가깝게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재차 경신해줄지 여부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아요. 10만 원대 안착 여부 주목되는 포인트고요. 또 하나 롯데쇼핑도 얘기거리가 있습니다. 앞서도 하이마트 인수와 관련된 시너지 등등 실적 기대감들 나타나 있고 계절적 성수기 요인까지 맞물려 있습니다. 또 하나 엔저 수혜주로도 언급이 되고 있죠. 한 기사 보니까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환차익이 1,020억 원이 넘는다라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엔저 수혜주 더불어 계절적 성수기 4, 5월 그 효과까지 맞물리면서 얼마나 롯데쇼핑 선전해 줄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추천 제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오늘 증권사 추천 제외 종목입니다. 삼성증권이 LG패션을 추천해서 제외합니다. 종목 교체 차원이라는 간략한 이유가 제시됐고요. 신한금융투자는 컴투스를 추천해서 제외했습니다. 시세 부진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대우조선해양도 올라왔네요. 우리투자증권은 코스피 반등이 더해지며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왔으나 주가를 견인하던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로 시세 탄력 둔화가 우려돼 편입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모직입니다. 한양증권은 차익 실현 결정하며 포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선택이라고 한다면 대우조선해양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6일째 상승세를 보이다가 어제 3% 하락 마감이 됐고요. 앞서 우리투자증권 지적이 있었던 대로 기관 역시도 7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이었습니다. 언제 추천했는지를 쭉 살펴봤어요. 우리투자증권에서 3월 26일에 추천을 했는데요. 당시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 증가할 것이다. 그와 관련해서 국내 조선주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약간 반짝 상승을 보였고요. 그 가운데 사업 구조상 일반 선조 건조가 아니라 셰일가스 사업에 직접적으로 좀 연관이 돼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큰 수혜로 부각될 것이다라는 이슈 나오면서 전후로 한 3%대 상승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잘 갔으면 좋았겠지만 이후 GS건설발 건설주 쇼크 나오면서 조선주로도 이 실적 우려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조선주 가다가 조금 꺾이고 그리고 지금 다시 반등하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추천했을 때 28,000원대였고요. 오히려 최근 며칠 사이에 반등은 있었습니다만 25,000원대에서 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뿐만이 아니라 조선주 전체적인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반등 여부 조선주들 신중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객장으로 가볼게요. 오늘 객장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종목을 공략주로 보고 있을까요? 오늘은 SK증권입니다. 역삼 PIB센터의 조윤석 과장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과장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오늘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 한 종목 꼽았고요. 남아통원입니다. 추천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우선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정적으로 영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만 처음부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진행해왔던 주된 사업은 미군공사 그리고 항만공사였습니다. 미군공사와 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진율이 좋은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반 주택산업이나 일반 토목산업보다도 마진이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미군의 평택 미군기지가 이전 공사가 시작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상으로도 지금 매출이 발생될 확률이 매우 높다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공사를 조금 말씀드리게 되면 올 한 해에도 SOC 투자 금액이 정부에서 편성한 것들이 상당히 늘었었죠. 그렇게 된다면 항만 쪽 공사도 계속적으로 늘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항만공사나 미군 평택기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게 있죠. 진입장벽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새롭게 중소건설사나 대형사들이 쉽게 끼어들 수는 없는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보장이 돼 있다고 우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선 재무 건전성으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남아통 같은 경우는 건설업체 중에 유일하게 무차입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용 현금만 해도 약 370억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PF나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향후 성장할 수 있는 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 동력으로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총이 600억대이기 때문에 가용 현금만 보더라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지금 주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량한 자회사들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데요. 남아산업, 한국 CNT, 한국 케이블 TV입니다. 남아산업 같은 경우 골프장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해 이익만 해도 70억 정도 계속적으로 순이익이 꾸준하게 나는 회사입니다. 또한 한국 CNT는 시멘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남아토건과 여러 가지 공사를 할 때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매출에는 1160억에서 꾸준하게 한 90억 정도 순이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분법이 조금 적용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 한 해도 시멘트 업계 즉 그간 해외 물량이 많이 수입이 되면서 국내 시멘트 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사라졌었고요. 가격 인상까지 조금 점쳐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케이블 TV라는 전라도 쪽에 케이블 TV 업체를 갖고 있는데 이것 또한 매출 160억에 영업이익 12억 정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자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특히 자회사들의 가치를 합산하게 되면 약 460억 정도거든요. 게다가 현금 370억까지 합치게 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650억을 이미 훌쩍 넘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토건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의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계속적으로 기대가 될 수 있는 모습이고요. 본질적으로 실적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올 한 해 매출 약 850억 정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0억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 대비해서 30% 이상
업사이드가 좀 열려있는 모습인데 그에 대한 이유로서는 2012년도에 국내 원가율이 높은 공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마무리가 됐었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영업이익률에 갉아먹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PBR 수준으로 보면 0.7배 수준으로서 무차입 경영을 하는 지금 동사에 지금 비례해 보면 굉장히 저평가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화톡은 일부러 더 안정적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네, 전일 종가 5,420원이었는데요. 전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무리 없어 보이고요. PBR 기준으로 PBR이 합리적으로 업계 평가 정도 받게 되면 약 7,000원 수준으로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저가는 5,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SK증권 역산 PIB센터의 조윤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여의도 토픽이었습니다.